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점점 잃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마음으로 거리를 만들면 자식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지만 존경은 태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평안은 돈이나 건강보다 자식의 따뜻한 마음 한 줄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3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든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어떤 부모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도 늘 자식이 차갑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자식이 오히려 먼저 전화하고 챙겨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몇 해 전, 저는 상담소를 통해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귀임 어르신. 자녀 셋을 모두 결혼시켰고 지금은 혼자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단 한 번도 나 아프다, 외롭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애들 보기만 해도 고맙다, 시간 내줘서 고맙다 그 말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고 쉬는 날이면 밥을 먹자며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자녀들이 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이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척하는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는 괜찮은 척, 또 하나는 모르는 척, 그리고 하나는 즐거운 척. 이 3가지 척이 자녀들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은 부모의 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에 자식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워지고 싶다면 꼭 해야 할 3가지 척이 있습니다. 사실 척이란 말은 겉으로 꾸민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척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어른의 품격이고 지혜로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따뜻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김귀임 어르신의 사례를 시작으로 왜 자식에게 이 3가지 척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척이 어떻게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식은 기억보다 감정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보다 어릴 때 받았던 감정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이나 불편함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는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가장 강한 사랑은 목소리보다 침묵 속에 담기고 가장 오래가는 믿음은 눈빛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첫 번째로 보여야 할 괜찮은 척의 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귀임 어르신이 말씀하신 첫 번째 척은 바로 괜찮은 척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로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만 꾹 눌러 삼킨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요, 속으로는 아플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지만 애들한테는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 해야 애들도 마음 편하게 나를 보러 오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부모가 든든하길 바라는 한편 또한 부모의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꾸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자식은 그 마음이 무거워져
어떻게든 그 무게를 피하려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저 자식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귀임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겨울이면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방문하면 꼭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무릎이 덜 시리더라. 혼자도 참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들은 그 괜찮은 척하는 어머니의 말에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항상 잘 지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걱정이 돼. 그 말은 어머니가 무겁게 얹어준 감정이 아니라 가볍게 흘려보낸 마음이 오히려 자식의 책임감을 자극했던 겁니다. 괜찮은 척은 부모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시 부모를 찾게 만드는 감정의 여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너무 외롭다. 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 말은 사실 부모의 마음을 털어놓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감정은 미안함을 넘어서 불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은 멀어짐을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너나 잘 챙겨. 내 걱정은 하지 마. 이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흔듭니다. 부모가 내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은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이 먼저 책임지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괜찮은 척을 한다는 건 단지 자식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이고 자식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서운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 드러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괜찮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은 결국 자식의 발걸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옮기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모르는 척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귀임 어르신이 전한 두 번째 척은 바로 모르는 척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참아야 하는 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식과 관련된 일일수록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김 어르신은 자식들의 사소한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예민하게 말하거나 무심하게 대할 때마다 항상 모르는 척 했다고 말하셨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왜 이렇게 말끝을 흐릴까? 속으로는 다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 내가 뭔가 말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김 어르신의 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진짜 지혜였습니다. 자식은 늘 바쁩니다.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아이 키우는 문제까지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느라 부모에게 예전처럼 공손하고 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말 하나에 섭섭해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자식도 불편해집니다. 내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엄마가 또 상처받았겠지. 이 말 때문에 또 전화가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식을 점점 더 멀게 만듭니다. 모르는 척은 감정의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어느 날 김어르신의 큰아들이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말이 좀 날카로워도 알지, 마음은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김어르신은 그저 웃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썼다고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어르신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예민함도 감싸줄 수 있는지, 자신의 부족함도 묵묵히 지켜봐 줄 수 있는지를 부모는 자식의 감정을 제일 먼저 흡수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가장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모르는 척은 마음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힘들었겠지. 저 아이도 나름대로 복잡하겠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고 자식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자식에게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가 됩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가장 많이 용서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은 어쩌면 용서의 다른 이름일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이 쌓이기 전에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섭섭함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척, 즐거운 척의 따뜻한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척이란 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표정을 지켜야 하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입꼬리는 억지로라도 올려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귀임 어르신은 늘 자식들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왔을 때 내 얼굴이 우울하면 걔네들도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다음엔 또 안 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는 밝은 척, 즐거운 척하며 서로의 관계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자식들이 집에 오면 미리 냉장고를 정리하고 간단한 반찬이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속사정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왔구나. 요즘 얼굴 좋아졌네.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지. 그 말 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한테 남긴 기억이 다 예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나라도 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 하나쯤은 남기고 싶어요. 그게 엄마로서 내 마지막 도리 같더라고요. 즐거운 척은 거짓 미소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물려주려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물론 그 즐거운 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속상한 일도 고단한 일도 많았지만 그걸 하나씩 지워가며 그 자리에 고마움과 따뜻함을 채워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어디 아프다. 너 요즘 왜 연락 없냐? 이런 말보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요즘도 바쁠 텐데 힘들지 않니? 이런 말이 먼저 나가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찾아가고 싶은 집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척이 아니라 즐거운 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기보다 기쁨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척은 나는 괜찮다는 신호이자 너도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는 가장 안전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불안하지 않게 자기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척은 바로 그 감정의 조절입니다. 자식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늘 안정감을 주는 부모, 그 부모가 노년에 사랑받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점점 말수가 줄고 방문도 뜸해지고 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맞이했던 날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기억에서 즐거운 척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척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괜찮은 척, 모르는 척, 즐거운 척, 이 세 가지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감정을 숨기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척이라는 지혜는 단순한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년의 사랑 방식이며 자녀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는 무조건 솔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이란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게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는 이유는 말이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김귀임 어르신은 세 가지 척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심지어는 손주들에게까지 우리 할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함은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윌프레드 비오는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존재 앞에서만 진짜 마음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난하지 않는 부모, 기대하지 않는 부모, 기꺼이 기다려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괜찮은 척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배려입니다. 모르는 척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에 머물지 않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신뢰입니다. 즐거운 척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언제 찾아와도 부모와의 시간이 따뜻하다는 기억을 남겨주는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공간을 멀리하고 편안한 사람 곁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부모라면 더 자주, 더 깊이 그 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늘 잔소리를 했던 사람, 자기 얘기만 하던 사람, 만날 때마다 아픈 소리만 하던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바빠도 생각나면 한 번쯤 전화하고 싶은 사람, 힘들 때면 조용히 기대고 싶은 사람, 밥 한 끼가 그리운 사람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까요? 관계는 말보다 느낌으로 남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 그게 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우리가 지금부터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이 세 가지 척 속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는 표현의 진실함이 아니라 배려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척을 실천함으로써 자녀와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규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진짜 지혜이고 무엇이 오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 모르는 척, 즐거운 척. 이 세 가지 척은 말 그대로 감정의 포장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배려였습니다. 그 척을 실천한 뒤 김 어르신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기대했다가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을 말해 오히려 멀어진 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뭐 해요? 밥은 먹었어요? 그렇게 안부를 묻고 쉬는 날이면 함께 식사하자며 김 어르신을 불러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얘들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달라지니까 애들도 편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연락하게 된 거죠. 그 말은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른의 품격이란 힘으로 자녀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늘 부모에게 실망도 하고 때로는 거리도 두지만 결국은 자신을 가장 편하게 대해준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말없이 기다려주고 조용히 웃으며 괜찮다 말해주면 그 집이 자식의 마음속 고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척, 그건 결국 기억에 남는 부모가 되는 기술입니다.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흘려보내고 말을 하기보다 지켜보고 기대를 걸기보다 기다려주는 그 품이 자녀가 언젠가 꼭 다시 찾고 싶어지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을 바꾸는 대신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세 가지 척은 힘든 척, 서운한 척, 섭섭한 척을 품위 있는 사랑으로 바꿔주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관계란 주고받는 사랑의 균형이 아니라 기꺼이 먼저 주는 사람의 품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꺼이 먼저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다림이고 믿음이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녀와 잘 지내기 위한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대화의 길을 조금 더 넓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어른은 늘 말을 많이 하는 이가 아니라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삶의 길목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